자, 여러분 교과서 9쪽 다항식의 연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이 이제 하나의 집이라면, 자, 이게 하나의 집이라면 그 집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벽돌들이 있겠죠? 그 하나하나의 벽돌이 바로 다항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되 무슨 방정식이니 혹은 함수니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항식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다항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 다항식과 다항식이 모여서 또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다항식을 더할 수도 있어야 되고 뺄 수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항식을 다루는데 능숙해져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더 복잡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서 처음 배우는 게 다항식인 이유가 바로 다항식이 바로 벽돌과 같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부터 이제 수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항식을 더하는 덧셈과 뺄셈만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교과서 9페이지에 개념 여기를 보면, 자, 이쪽에 한번 보세요. x제곱이라는 게 빨간색 메모지가 돼 있고, x가 파란색 메모지, 그리고 숫자 1이 녹색 메모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자, 첫 번째 게시판 A를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x제곱이라는 메모지가 3장이 있으니까 3x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에 x라는 메모지가 3장이니까 xxx 3x일 것이고, 또 1이라는 메모지가 1장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게시판 B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항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밑에 적어 보실까요? 예, x제곱이 2개니까 2x제곱, 그리고 x가 2개니까 2x, 그 다음에 1이 2개니까 2가 되겠죠? 그럼 2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개를 더하면은 같은 색깔의 메모지끼리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빨간색 메모지가 5장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 5x제곱이 될 거고, 또 파란색 메모지가 5장이니까 예, 뭐가 되겠습니까? 5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녹색 메모지가 3장이 되니까 우리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모지가 다항식을 우리가 상징하는 건데, 이처럼 우리가 다항식끼리 더하거나 할 때는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모아서 계산하고, 또 이게 만약에 이 메모지가 여기저기 막 아무렇게나 붙어져 있으면은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메모지도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메모지끼리 더하는 게 게시판끼리 더하는 게 편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항식을 정리할 때는 먼저 다항식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와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만 알면 됩니다. 왜냐면 오름차순은 안 합니다. 수학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내림차순 배우는데 오름차순 안 배우면 좀 이상하니까 배우는 거고, 보통은 내림차순으로만 정리합니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건 뭐냐?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항식 y 더하기 2 더하기 3x 더하기 x제곱 y 빼기 x를,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형광펜 있죠? 형광펜 없으면 하나 사세요, 다이소에서. 자, x에 대하여, 요게 중요한 거야. 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느냐, 그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이건 x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각의 항에다가 한번 몇 차인지 적어 볼까요? x에 대해서니까 y는 0이겠죠? 왜냐면은 x에 대하여면은 x만 문자로 보고, 다른 문자나 혹은 이제 상수항은 그냥 상수로 보는 겁니다. x만 문자로 보고 그 외의 거는 다 상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y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2도 상수. 자, 3x는 1차, x제곱 y는
이거는 이제 x가 2개니까 2차. 이것도 x가 2개니까 2차. 이렇게 차수가 정해지면 그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림차순이면 2차, 1차, 0차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인 2차들을 모으면은 이 2차 2개를 x제곱으로 묶어주고 그 앞에 개수인 y와 1을 괄호로 묶어줘서 요게 이제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1차인 3x를 적어주고 요게 2차, 요게 1차 그 다음에 0차인 이거를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그럼 2차, 1차, 0차로 점점 내려오죠? 이렇게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로 0차, 1차, 2차로 정리하는 게 바로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하진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다항식을 괄호 안의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시오. 자, 이처럼 뭔가의 그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무엇에 대하여 정리하는가? 그 무엇이 먼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아까 위에다가 한번 몇 차인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요거는 몇 차? xy는 1차, 얘는 0차, 얘는 x의 세제곱이니까 3차, 얘는 x의 제곱이니까 2차, 얘는 0차가 되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거부터 써봅시다. 3x 세제곱, 그 다음에 2차가 뭐야? 3차, 2차, 마이너스, 자, 여기서도 x제곱이 문자기 때문에 개수는 y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인 y를 먼저 적어둔 게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차, yx, 그 다음에 이제 0차는 2개인데 그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차수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다항식을 정리하는 이유가 뭔지는 알겠죠? 우리가 이 게시판에 있는 메모지끼리 더할 때 뭐 네모가 여기 있고 세모가 여기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 이렇게 섞여 있는 게시판끼리 더하려면 어렵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게시판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기가 좋겠죠. 빨간 건 빨간 것끼리 찾기가 쉬울 거 아니야. 그것처럼 하나의 다항식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게 바로 필요하다. 더하기 전에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항식을 실제로 더할 때 이제 게시판을 정리를 했으면은 순서대로 정리했으면은 게시판에 있는 것들끼리 더하는 과정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했었어? 빨간 메모지는 빨간 메모지끼리, 파란 메모지는 파란 메모지끼리 모았었죠. 그것처럼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여기다 형광펜으로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동류항끼리. 동류항이라는 게 뭐야? 같은 종류, 같은 차수, 같은 차수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x세제곱 3x 플러스 5x 플러스 2x제곱 빼기 x 플러스 3. 요거 한번 더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될까요? 동류항끼리 모아 봅시다. 3x세제곱의 동류항은 더 없죠? 자, 그러면은 3x제곱의 동류항은 2x제곱이 동류항이죠. 왜냐면 똑같이 2차니까. 자, 그 다음에 5x의 동류항은 뭐가 있죠? 마이너스 x가 동류항이죠. 그리고 3은 동류항이 없죠.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같은 동류항끼리 x세제곱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쓰고, 자, 3x제곱, 2x제곱이면 우리가 x제곱이라는 문자 앞에 3하고 2는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5x랑 마이너스 x면은 개수가 5랑 마이너스 1이니까 5 빼기 1x가 되겠고, 더하기 3이 돼서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것도 동류항끼리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자, 3x제곱 3x 세제곱이죠. 3x 세제곱의 동류항은 x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의 동류항은 뭐가 있나요? 없네, 없어. 자, 없으면 넘어가야지 뭐.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x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도 동류항이 있네. 자, 1하고 마이너스 4가 동류항이죠. 그럼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같은
같은 세 개 메모지끼리 모아서 계산했던 것처럼 이것도 같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그러면 3x 세제곱이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부호가 바뀐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3 빼기 1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제곱은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돼서 뭐가 됩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끼리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다항식을 더하거나 빼는 걸 못한다는 건 집을 짓는 두 개의 벽돌끼리 시멘트로 붙일 줄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할 얘기들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기 문제 2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다항식의 덧셈에서 성립하는 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교환법칙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는 같아요, 달라요? 자, 5초, 4초, 3초, 2초, 너무 많이 줬어, 5초도. 이거 같죠? 자, 이처럼 두 수는 더하는 순서를 거꾸로 해도 같게 되죠. 자,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환법칙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순서를 교환해도 성립을 하니까 교환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이것처럼 두 개의 다항식도 A랑 B를 더하든 B랑 A를 더하든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순서를 교환해도 성립한다. 자, 두 번째. 자, 여러분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4를 더하든 3하고 4를 먼저 더하고 2를 더하든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 이거 5 더하기 4가 돼서 9가 되고 뒤에는 2 더하기 5가 돼서 2 더하기 7이 돼서 9가 되고 같잖아. 자, 이처럼 A, B, C 세 개의 다항식을 더할 때는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든 뒤에 거 두 개를 더하든 같구나. 자, 이런 게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왜? 앞에 거 두 개를 결합하든 뒤에 거 두 개를 결합하든 성립을 하니까 결합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항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세 다항식 A, B, C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식을 계산하죠. 자, A, B, C 각각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할 때 먼저 A하고 B를 이렇게 대입하고 계산한다는 거는 굉장히 stupid한 짓이죠. 먼저 대입하고 문제를 푼다? 그럼 어렵게 가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요걸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서 최대한 손이 덜 가게 문제를 풀어야죠. A랑 더하니까 2A. 그 다음에 B 빼기 2B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하고선 마지막에 A에다가 얘를 대입하는 거죠. 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빼기 B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X제곱 빼기 2Y제곱 플러스 3XY.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손이 덜 간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얼마가 나옵니까? 자, 얼마가 나와요? 예. 선생님이 해야죠. 뭐 여러분들 안 할 테니까. 이거 먼저 분배합니다. 2x제곱 빼기 2xy 더하기 2y제곱. 자, 마이너스는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2y제곱 빼기 3xy가 돼요. 자, 그러면은 2x제곱의 동류항은 뭐가 돼? 2x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요거 먼저 계산하면 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3xy가 있죠. 그러면은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예, 마이너스 뭐가 돼요? 여기다가 쓸게요. 아까 x제곱이었죠? 마이너스 5xy가 될 거고, 자, 이거 5yx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는 놔둡시다. 그 다음에 2y제곱의 동량은 2y제곱이니까 플러스 4y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까지만 먼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우리 안 풀어본 문제들 꼭 풀어보시고 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은 뒤에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도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